박원순 시장님하고 왜 싸우시는 거예요? 싸운 거 아니에요. 박 시장님과 저하고는 벌써 한 35년 된 오랜 관계예요. 친하세요? 그럼도 친하죠. 그래요? 과거 그분이 인권 변호사를 하시고 우리가 제야 때 도움도 많이 받았고 또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서로 간에 네. 신뢰가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대학으로 봐서는 한 해 선배가 되시고 나이로 봐서는 2살 위쯤 되시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하고 친해요. 근데 왜? 이번 문제는 조금 아마 시장님이 그 광화문 재구조화라고 하는 네. 그 작품을 하시면서 아마 그런 좀 세세한 것까지는 다 아마 이렇게 체크를 못 하신 것 같고 보고를.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광화문 청사가 중요한 정부의 주요 부서가 있는데 네. 그걸 잘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행정안전부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첫 번째 발표한 물론 뭐 서울시가 그걸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은 네. 그 안대로 할 것 같으면 마당 뺏기고 뒷길 뺏기면 그건 그 건물은 못 써요. 그 청사 자체를요? 청사 자체를. 예. 그걸 건이 있을 수가 없죠. 청사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은 저기 동상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동상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울시가 알아서 하는 거의 관할입니까? 그건 뭐 서울시 관할이죠. 왜 광장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하는 도시계획 권한은 서울시장님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하고 상의 없이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건물 주인하고 상의도 없이 앞마당은 우리 이걸로 쓸게요. 뒷마당은 뭐로 내놓으세요. 그거 어떻게 동일해요? 그렇게 대판하시고 전화통화를 하셨습니까? 제가 누구 상가에 가 있을 때 네.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그래서 급해가지고 새벽에 문자로 일단 조정을 하는 기간이니까. 전화 안 받으셨습니까? 아니, 전화를 못 받았어요. 놓쳤어요. 그래서 또 화난 줄 알까봐. 그래서 바로 문자를 바로 새벽에 바로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니까. 조정을 어느 정도 되거든. 그때 뵙자고. 장관직도 한번 거셨더라고요. 몰카 근절에 실패하면 내가 옷을 벗겠다. 그때는 정말 이런 분노가 있었는 게 우선 서울 화장실이라는 게 어떤데요. 보통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편히 쉴 만한데 모든 걸 내려놓는데 그거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이른바 관음증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디다 상품으로 팔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고 또 일종 킥킥대고 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의 무슨 인권이나 인격에 대한 건 아예 그냥 깔아뭉개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지금 현재 국민소득 3만 불 국가에서 만약에 된다. 이거 어디서 고개 들겠습니까? 창피한 일이죠. 네. 그런데다가 당시에 막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우리 땅에 오랫동안 이 사실은 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처지, 억압받는 처지에 있었던 여성들이 이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부끄럽게도 화장실에 있었던 몰카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당시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님이 우리가 같이 떴죠. 그러면서 소위 그것도 아세요? 전국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대한 관리 이것도 행안부 업무란 거 아세요 혹시? 그래서 제가 뜬 거예요 그거.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은 가끔 땡땡하다. 시크하다. 섹시하다? 뭘까요? 섹시는 아닌 것 같고 네. 귀엽다. 그건 아니잖아. 귀염하다? 민첩하다. 그것도 아니잖아.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은 가끔 억울하다.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나라에 무슨 일만 터지면 다 김부겸 때문이다. 막 행정안전부가 잘못해서 그래. 막 이런 얘기들이 어쩔 수 없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폭염, 미세먼지 이런 게 이제 점차 국민들이 재난이라고 생각하네요. 미세먼지가 지금 재난이 됐죠. 이렇게 되면 재난이 됐다는 건 뭐예요? 국가가 재난을 막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담들이 저희들한테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높이가 정부 혹은 지자체가 해야 될 기대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만큼 다가가지 못하면 저희들한테 바로 질책이 쏟아지죠. 뭐 그 점에서는 예를 들면 지진 못 막은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에 그 지진을 당한 이재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구호하고 그분들에게 재빨리 장기적으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그 집을 마련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민첩하게 신속하게 하라든가 또 예를 들면 이번에 구제액이라든가 또 AI 같은 거 네. 이런 어떤 이 전염병들이 막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행정안전부 소관인 거죠. 원래 기본적인 전문성은 농림식품부가 가지고 있지만 그럼 그분들도 결국은 전국에서 막 터지면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일종의 사회적인 재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행정안전부가 그걸 개입을 해서 중앙에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농림식품부 혼자만 못하잖아요. 보건복지부도 아니고요. 아니죠. 그럴 때는 저희 행안부의 재난안전 역할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사건 터졌을 때 제일 깜짝 놀라고 제일 긴장하셨어요? 우선은 하나는 예. 포항 지진 때 그랬고요. 예. 이거 진짜 없는 일이니까. 예. 그다음 또 하나는 벌써 한 1년이 지났네요. 예. 충북 제천에서 화재 사건. 그 화재 사건 났는데 무려 30분 가까이가 그 희생당하셨거든요. 네. 그럴 때 정말 가보면 참 말문이 닫히죠. 예. 또 조금 어떨 땐 안타까운 게 왜 조금만 누군가 한두 사람이라도 여러하게 대처해 주셨더라면 그 귀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들이 막 쏟아져요. 그리고 가족들이 막 저한테 항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 책임지라고 막 예, 이럴까요? 책임을 지라 그러고 주먹을 예. 치면서 하면 그럴 때 그 막 심정이 막 이해가 되죠. 예. 어디 가셔도 좋은 일로 가시는 일은 별로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노란 잠바를 입고 다니는 아저씨잖아요. 예. 예, 그렇죠. 장관님께서 2019 대한민국 안전 대개조가 시작되는 원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이제 결국 이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인 것은 바로 세월호 참사 이후입니다.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로 하여금 어떤 그런 사회적인 참사 혹은 자연재난 같은 이런 게 드러났을 때 국가가 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네. 바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국민들의 생명도 지켜내고 식민들의 안전도 확보하라는 게 이제 국민들의 기대잖아요. 예. 그 다음에 바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만들어낸 게 국가안전대진단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건물, 시설물 등 해가지고 한 700만 개 정도 돼요. 그게 정말 안전한가? 이게 겉만 멀쩡하지 속은 정말 먹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대상물이 많으니까 매년 몇 개씩 샘플로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자체 점검하게 했다고요. 이래서는 보니까 자꾸 형식에 머물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했죠. 예. 하나는 점검 실명제. 반드시 이 건물은 혹은 이 시설물은 반드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누가 했다는 걸 반드시 기록에 남겨라. 예. 나중에 사고 나면 왜 이게 했냐? 왜 했냐? 책임을 물어줄게.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라. 그러면 어찌 보면 그 건물이나 시설이 재산적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럼 국민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선 담당하시는 분들도 더 책임감을 갖고. 바로 점검 실명제하고 내용을 공개하고 예. 거기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점검 이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건물은 몇 년도에 건설됐고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몇 차례 거쳐서 안전진단 혹은 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받았다는 걸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로 남기자는 거죠. 더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김부겸은 땡땡 먹지 않는다. 뇌물입니까? 뇌물 먹으면 바로 쇠고랑차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답을 비슷한 걸 수도 있어요. 날로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날로 먹지 않는다라는 거는 만약에 군포에 계속 계셨으면 이 말이 안 나왔겠죠. 예. 예. 아니 여기 군포에서 이제 정치 이제 여정을 이제 대구로 옮기실 때 대주하셨어요? 솔직히 자신인 있다라고 그때는 하셨습니까? 조금 자신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동료 의원 몇 중에서 그게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평택시장이 되신 정장선 전 의원님이 뵀어요. 정치를 난 이제 그만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비슷한 나이고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정치를 통해서 우리 국가나 사회에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당시 이분은 아마 특히 4대강을 어떻게든 규모를 조금 한꺼번에 저렇게 다 전국 19개 보를 만들어서 막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좀 줄여보자. 예. 그래서 시범 사업을 몇 개를 해보고 하자라는 이런 아주 제안도 하셨는데 그게 깡그레 다 무셔야 됐거든요. 예. 국회 내에서 싸움만 하고. 그래서 이런 싸움만 하는 정치에서는 내가 뭘 하겠는가 하면서 정치를 관두겠다고 선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 자신이 좀 초라해지더라고요. 예. 나는 아무런 그런 깊은 고민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뭘 하고 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그걸 보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옛날에 존경하는 선배 노무현 또 재정구 이런 분들이 했던 대로 한번 그럼 나로서는 정치를 관둔다기보다도 한번 그런 이 망국적인 지역주의 네. 이걸 하고 한번 부딪혀 보았으면 어떻겠나. 뭐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뭐 우리끼리 하는 말로 국회의원 3번이나 했으면 네. 많이 해먹었고 선선하셨으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지역 근처에 보면은 시끄러워요. 그 군의회 의원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좀 많이 좀 구설수에 오르셔가지고, 근데도 지방 분권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 보면 좀, 야, 국민들이 이 얘기하면 싫어하겠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예천군을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꼴뚜기가 망신을 시켰더라도 어물전은 분명히 싱싱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지방자치와 어떤 분권의 어떤 이 흐름 자체를 그걸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방의회로부터 시작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방의회부터 시작하면 91년도에 네. 이게 부활이 됐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해가면서 네. 당시 김영삼 대통령하고 큰 정치적 지도자들끼리 타협을 해서 만든 부활한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왔고, 그다음에 단체장만 하더라도 뭐 그보다 조금 짧습니다만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이제 국민들이 이미 이 지방자치가 주는 지방분권이 주는 다양한 형태의 좋은 어떤 행정 서비스라는 걸 맛보셨어요. 이걸 과거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 그 지역에 사는 구체적인 대한민국 5,100만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해당 지역 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잘 알고 잘 해먹으려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 이제 옛날보다는 주민들이 더 직접적 참여를 해서 조금 한두 명이라도 문제 제기를 하면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빨리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5번 문제로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부겸은 요거는 주관식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 김부겸은 땡땡땡 을을 꿈꾼다. 청와대라고 말씀 안 하실 것 같고. 꿈꾼다. 제가 하는 정치적인 슬로건이었죠. 통합과 도약을 꿈꾼다 정도로 합시다. 우리 국민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자꾸 생각이 틀리면 자꾸 분열하죠. 네. 자꾸 갈라지죠. 그리고 또 그 갈라지는 선에는 보면 뭐예요?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네.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뭐 이런 네. 사회적 기회를 잡았거나 못 잡았거나,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는 뭔가 다음에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어떤 터전, 그게 아마 통합일 텐데요. 네. 통합을 통해서 결국 한민족이 한번 도약을 해보자. 지금 금년에 3.1운동 100주년이라는데 예. 사실은 3.1운동 때 생각을 해보세요. 왕조가 몰락한 지 불과 10년 만에 민주라는 말 뜻도 제대로 모를 때 민주공화국을 우리 선배들은 딱 선포를 했어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대가도 좀 치렀지만 예. 민주공화국을 선포를 했어요. 쉬운 게 아니었는데. 쉬운 게 아니었는데 예. 그때 그분들이 가졌던 어떤 그런 인식의 획기적인 변화, 그게 난 한민족을 도약시켰다고 보거든요. 예. 왕의 백성이 아니라 새로운 국민, 새로운 시민으로서 자기 주장을 한 거잖아요. 민주공화국. 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이 분열의 이 늪을 넘어야 그런 도약이 가능하다. 네. 도약이 가능해야 강사님이나 나나 그래도 어디 가서 조금 폼 좀 잡고 한국인이라 그러면 패스포드 꺼내면 오, from Korea 뭐 이래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고 싶어요.
자, 이제 그 3년차 행정안전부 장관 지내고 계시는데 지금까지의 장관으로서의 자신을 평가하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아유, 저는 원래 자기 채점은 안 해봐요. 어차피 뭐 제가 입시에 많이 떨어져 봤기 때문에 채점 해봐야 그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안 해요. 그래도 몇 점 이상은 맞고 싶다라는 생각, 내가 물러날 때. 그래도 그뭐 낙제점 면하고 싶죠. 뭐. 낙제점의 기준이라는 거는 그거는 강사님이 짐작하시고. 예. 예. 진행하면서 제가 한번 예, 제가 입시에서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를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요? 예. 제가 중학교 입시를 친 마지막 세대죠. 이해찬 대표님은 그런 거 왜 떨어지냐고 그러시던데. 막 그분은 원래 뛰어난 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 밑에서 일할 때도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이해를 못 하시죠? 왜 안 되냐? 왜 그걸 제대로 못 하냐? 혼이 많이 났죠. 그러시군요. 그분은 선거도 한 번도 안 떨어졌을걸요? 네, 그렇다고 되게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대통령 경선 한번 떨어지셨어요. 예. 자, 말씀이 나와서 요 얘기는 좀 여쭤봐야 될 건데, 지난 대선 때 이제 그 경선에 출마 뜻을 밝히셨다가 일찍 접으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짧은 소견입니다만은, 분위기가 안 사니까 나라도 나서서 페이스메이커를 하자, 뭐 이런 건방진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로 그때 나오신 건 아니었는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보다는 당시 이제 시대 정신이 막 이렇게 국정농단 사건이 나고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 또 우리 당의 지지자들은 뭔가 아까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그래서 어떤 한국 사회 운영의 틀을 바꾸는 이런 어떤 리더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사람이 이렇게 흐리멍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투쟁성이 약하지 않냐. 그래서 이건 내 역할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접었죠. 예. 너무 일찍 접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자, 이제 또 3년 후면은 또 다시 이제 고민하실 시기가 오실 것 같은데. 아직 뭐 정권 초입인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확장성은 최고지 않느냐, 가장 안정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글쎄, 제가 좀 덩치가 크다는 거 외에는 물 한잔 모르겠어요. 주시죠. 속이 타시는 거. 그건 아니고, 요게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화를 먹고 합시다. 개각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주기가 다 있다고 하지만, 그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정치권에서 온 장관들은 네. 가서 이제 선거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선거 준비하려면 가능한 한 좀 빨리 보내주시면 좋은데. 본인 개인적으로도 그러셔요? 그렇죠. 저도 가서 이제 뛰어야죠. 일이 너무 힘드셨습니까? 이번에 그 설날 갔더니 그냥 난리 났죠? 난리 났더라고요. 그리고 난리 났을 거예요. 특히 코빼기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요. 불만이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아유야, 낮에는 코빼기를 보통 때는 평일은 비칠 수가 없다. 이해해라. 그랬더니, 그건 자네 사정이고. 그렇죠. 서운하시죠. 네가 뭐 그렇게 잘났냐 하고 막 물어대는데. 60몇 프로가 대구에서 민주당한테 나왔다는 거는 이건 진짜 그런데 역사적인 일이니까. 이제 그분들 사이에서 좀 얼굴 좀 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 국민이 듣고 싶겠지만 좀 특권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서운하셨을 대구 갑 유권자분들께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예, 존경하는 지금까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함께한 강성민의 씀터비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